네, 그럼 인증심사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만약에 뭐, 한번 시험을 한번 보셨거나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우선 이제 인증심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좀 일단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세 가지, 고비를 이제 넘어서 이제 심사원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서류 접수, 경력 서류 접수 관련된 부분이고요. 서류를 접수할 때도 이게 경력 심사를 하게 됩니다. 경력 심사 자체가 이게 까다롭다면 까다롭고, 뭐 이제, 뭐 그냥 무난하다면 무난한 경력 심사인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기준, 그러니까 4년제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제 기준으로 잡자고 하면은, 일단 학력은 4년제 학사 학위 기준으로 했을 때 실무 경력 6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분들이 제일 많죠. 일단 실무 경력 6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0대 초중반부터 이제 응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자격이 생기는 게 일반적이라서 일단 실무 경력 6년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 실무 경력 6년이 그냥 아무 경력이나 이제 6년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 까다로워요. 실무 경력에 6년이 필요한데, 이 합산해서 6년에 뭐가 포함되어야 되느냐?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경력 1년 이상 필수입니다. and 정보보호 관련된 경력 1년 이상, 이것도 필수입니다. 최소한 요 실무 경력 6년 중에서 2년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2년이 있는데, 그 중에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경력 1년, 정보보호 관련된 경력 1년, 요 2년은 요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나머지 4년은 뭐 기타 정보보호 기술을 채우든 아니면은 뭐 정보보호로 채우든 개인정보보호로 채우든 상관이 없는데, 항상 그 6년 중에 각각 1년 이상씩은 개인정보랑 정보보호 관련된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그 정보보호 관련된 경력은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하시는 업무들이 IT 관련된 업무라고 하면은 어지간하면은 정보보호 쪽에 다 한 발씩 걸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뭐 DBA 업무를 한다. DBA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보안 쪽 관련된 업무 걸칠 수 있고요. 시스템 쪽 개발하신다 라고 하면은 뭐 개발 보안 쪽, 그래서 어떻게든 다 걸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정보보호 관련된 1년 경력은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지간하면 다 걸치는데,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경력이 1년, 요거는 좀 커리어 패스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요게 조금 걸리는 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래서 요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을 요거를 만약에 시험을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 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요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 내가 요거를 맞출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미리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이 아무리 내가 내 경력을 아무리 산정을 해보니까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부분들이 따로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자격증으로 이 경력을 대체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가령 뭐 CBPG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 영역평가 PR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이제 내가 많이 취득을 하면은 개인정보 관련된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이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을 인정을 해주는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경력, 요거를 만드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경력을 누가 판단하느냐. 내 경력이 개인정보 관련된 경력인지, 정보보호 관련된 경력인지, 아니면 기타 그냥 정보기술 관련된 이런 경력인지, 라고 하는 거를 누가 판단을 해주나요? 이거는 자기가 쓰면 됩니다. 이제 하신 분이 작성을 하시고, 다만 이거에 대한 이제 컨펌을 우리가 뭐 인사팀이든 어디든 이 경력증명서에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용인감이나 뭐 이런 이제 회사로부터의 이 경력이 맞습니다라고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받을 수 있게만 경력을 잘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개인정보 보호 경력 2년이고 정보보호 경력 2년이고 나머지 기타 정보기술 경력 2년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내가 경력기술서를 내가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인사팀이나 이런 데서 담당자들로부터 요 사용인감을 딱 받아서 요거를 이제 키사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질적인 가장 어려운 난관이 1차 필기시험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예전에는 80문항이었습니다. 80문항이었는데, 여기 이제 50문항으로 좀 줄어들었긴 했는데, 사실 뭐 시간도 120분, 120분 그대로 똑같이 50문항인데, 이거는
시간은 120분에 50분 줄긴 했는데 별로 이렇게 시간이 여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시험 문제지가 이게 50페이지 거의 책 한 권 정도 분량의 줍니다. 그리고 이제 커트라인은 이제 60점 정도 수준인데, 커트라인 자체는 60점이에요. 그럼 이제 60점만 넣으면 이제 무조건 다 패스냐? 절대 평가는 아니고요. 60점은 이제 커트라인 성격이고, 만약에 커트라인 60점을 넘는 합격자가 많다. 너무 많으면은, 이 커트라인은, 이거는 꽈락 기준입니다. 꽈락 개념이라서 60점이 안 되면 무조건 떨어뜨리는 거 맞는데, 60점 이상 받는다고 해가지고 모두 다 또 필기를 합격하진 않아요. 그래서 60점 넘는 분들이 많으면은 60점보다 조금 높아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60점 넘는 분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은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다 합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커트라인은 60점 가량이다. 거의 대부분의 시험에서 60점 선이었어요. 60점에서 61점 사이. 그만큼 시험이 그렇게 필기 시험이 이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어려운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필기 시험을 끝나면 이제 실기 전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실습 교육을 이제 5일 동안 받게 되고요. 원래 예전에는 좀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때 이제 보고서 작성 실습, 그리고 마지막 날 실기 이제 평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끝나면 최종적으로 심사원증이 발급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최종 합격률이 대략 한 5% 내외, 최종 합격률도 상당히 낮은 편이죠. 낮게 좀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인정심사원이 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최종 합격률 5%라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좀 어려운 시험이죠. 이거 맞는데, 사실 이렇게 좀 어려워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한 10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이 ISMS가 이제 시험으로 바뀐 지가 2016년도인가요? 15년도인가요? ISMS가 시험으로 바뀐 게 15년도 정도 됐습니다. 네. 2015년도에 그때쯤부터 이제 이렇게 시험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는 따로 이렇게 평가 시험이 없었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한 10년 전에 2012년도, 13년도 그때 이제 한참 이제 감리를 할 때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ISMS가 이제 지원을 하면은 선발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일주일 동안 교육을 하고 일주일 딱 교육한 다음에 마지막 날 이제 수료 시험 형태로 이렇게 마지막 일주일 동안 마지막 날에 이제 평가 시험을 해가지고 이제 인증심사원 자격증을 나눠주던 시절이었거든요. ISMS도 그랬고 PIMS도 그랬고요. 그래서 따로 필기시험 이런 걸 안 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할 때 한 10년 전에 같이 이제 감리하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그 감리하다가 일정 비는 주에 이제 교육 뭐 들을까 하다가 이제 기사에다가 ISMS 교육 신청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딱 다녀오고 심사원증 이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선발을 어렵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격세지감이죠. 그래서 뭐든지 좀 일찍 해두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최종 합격률은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되게 좀 쉽지가 않은 이런 시험입니다. 인증심사원을 취득을 한 다음에 인증심사를 나가는데, 인증심사원도 이제 취득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증심사원도 다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이 좀 다른데, 일단 크게 이제 4가지 레벨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제 첫 번째 레벨은 일단 시험 통과해서 이제 자격증 받았다 그러면은 심사원 보호로 출발합니다. 심사원 보호가 되는데, 심사원 보호, 그 다음에 심사원, 선임 심사원, 책임 심사원 이런 식의 이제 레벨이 있는데, 사실 이제 레벨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뭐 하는 일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뭐가 달라지느냐? 비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비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자문료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나가게 되면은 이제 지급되는 이제 비용이죠. 그래서 심사원 보호 때는 1단가가 20만원. 만약에 5일 이제 심사를 나간다 라고 하면 이제 100만원, 일주일에 이제 100만원의 이제 자문료가 이렇게 지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심사원 보호 때 심사를 4번 이상 하고, 그리고 심사 일수의 합이 20일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심사원으로 이제 레벨업이 됩니다. 이거는 뭐 따로 신청하고 그런 것도 없고요.
내가 그냥 4번 나가고 그래 심사일수 합이 20 이상 된다. 보통 내가 만약 풀로 심사를 한다 라고 하면 한 달 걸리죠. 한 달 정도를 심사원으로 하루에 20만 원씩 받고 일을 한다 하면 다음 달에는 이제 심사원이 됩니다. 심사원으로 레벨업이 되고, 심사원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그냥 일당만 30만 원으로 바뀌어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바뀌고, 심사원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ISMS-P 인증심사를 3번 이상 하고 심사 일수의 합이 15일 이상 된다? 그러면 선임심사원이 됩니다. 레벨업이 돼요. 이때도 바뀌는 거는 특별히 없고 일당만 35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풀로 계속 심사를 한다. 가장 빠른 패스로 가면은 이제 심사원부로 시작해서 한 달 후에 심사원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달에는 선임심사원이 되겠죠. 정말 잘 이제 타이밍이 딱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책임심사원이 있는데, 책임심사원은 일단 잡료가 일당이 45만 원이 되죠. 가장 높은데, 요거는 이제 조건이 내가 선임심사원이 된 이후에 ISMS-P를 2회를 포함해서 인증심사 4번 이상 해야 되고, 심사일수합이 20일 이상 돼야 되고, 최초 또는 갱신심사 1회 이상을 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붙는데, 뭐 까다롭긴 하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전남으로 내가 심사한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책임심사원은 그냥 지금처럼 심사원부에서 심사원에서 선임심사원 이렇게 자동으로 레벨업이 아니라 인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심사를 잘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 선정을 한다. 인증기관에서 선정을 하는 게 책임심사원. 요거는 뭐 내가 몇 번 많이 한다고 해서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증기관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주는 게 좀 다르다. 책임심사원이 가장 입당이 좋습니다. 박 강사님은 지금은 선임심사원이시고 책임심사원 해보셨습니까? 책임심사원은 아직 한 명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쵸. 키사의 내부 지침에 보면은 연초에 이제 이거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은 어떤 분이 선정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이제 뭐 공고가 나오고, 저도 책임심사원을 한 번도 못 봤어요.